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나에게 정정할 것 이어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이야기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봄 되면 뭐 봄 단장, 새 단장 하면서 이제 집안의 분위기도 바꾸고 뭐 사무실도 그렇고 그런 데서 뭐 새로 청소도 다 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봄의 변화를 참 많이 주는데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 생활에서 참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왜 필요한지 여기 책에서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요, 그런 변화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맨날 그런 집, 회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탈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생활에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풀고 어떻게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새로운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그런 몸에서도 변화가 생긴다고 해요. 그런 증상들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겪었거나 그리고 고민이 계속 항상 이렇게 누적이 돼서 이렇게 만성으로 되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 그게 지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저 같은 경우 보면은 계속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런 고민들이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머리가 아프고 속도 아프고 그 다음에 이런 신경들이 아주 팽팽하게 그런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민해지죠, 사람이. 예민해지고, 그러고 그다음에 사소한 자극에도 이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도. 근데 저는 머리하고 뭐 속 아프고 그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만이 아니고요. 척추나 위, 관절에도 문제가 있거나 목이 따끔거리고 그 다음에 두통에 종종 시달리고 그렇게 된다고 해요. 당신의 몸이 저항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스트레스나 힘든 거, 자신을 이제 고통스럽게 하니까 내 몸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런 신체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척추, 위, 관절에도 그리고 목, 그 혈압이 오르거나 신경 많이 쓰는 게 뒷목이 아프다고 막 그러잖아요. 혈압 오른다고 막 그러잖아요. 신경 스트레스 받는 일 많으면.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진짜로 이 목 뒷부분에 혈관이 그런 따끔따끔거리거나 빳빳해지거나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제 그러한 증상들이 몸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변화가 필요하고 내 몸에 그런 신호가 주는 거죠. 변화가 필요하다고. 어떻게 이제 생활의 패턴이나 아니면은 그런 신경들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어떤 행동으로 해줘야지, 풀어줘야지만 괜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도 생기고요. 신체적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낯선 느낌. 어떤 공간에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갔을 때 내가 거기에 끼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동떨어져 있고 거기에 있는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그다음에 깝깝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 불편하게 느껴질 때 그러한 경험들이 많은 경우 그리고 또 의기소침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도 업무를 처리할 때도 그렇고 뭐 왔다 갔다 기본적인 생활을 할 때도 의욕이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일어나기 싫고 계속 누워만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기피를 하게 되는 거죠. 일상생활을 기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권태가 생긴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만 권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권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냥
시큰둥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그런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생활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서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한 것을 못 느끼니까 거기서 오는 그런 권태가 느껴지는 거죠. 권태로움이. 그리고 과민성. 예, 여기서도 과민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그냥 농담처럼 그냥 장난으로 건넨 건데 그거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정말 들어보면 별거 아니고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그걸 가지고 기분 나쁘다 생각하게 되고, 아니면 사소하게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인데도 막 짜증이 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과민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어떠한 사소한 일에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 내 생활이 태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내 계속 제자리 걸음에 있는 것 같고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나만 못나 보이고 그런 능력들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한 자기 자신의 태보가 생겨난다고 해요. 그리고 꿈을 꾸더라도 우리가 그냥 항상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꿈을 꾼지도 모르고 개운하게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때는 너무 꿈꾸느라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꼭 일한 것처럼, 자면서 일한 것처럼 꿈속에서 너무 열심히 꿈을 꿔갖고 일어나면 그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좀 찜찜하고, 꿈을 꾸고 나서 자고 일어날 때 찜찜하고, 그러한 것들이 불안이나 그런 답답함, 고민들, 스트레스, 그러한 것들이 꿈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꿈속에서 그런 숙면을 못하고,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숙면을 못하고 꿈을 꾸느라고 고생을 하는 거죠. 푹 쉬지를 못하고. 잠이 정말 중요한데 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꿈을 꾸느라고 꿈속에서도 막 도망 다니고 싸우고 막 그런 꿈만 꾸게 되잖아요.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꿈도 그런 꿈만 꾸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때 내 몸에 아니면 내 생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느낌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해서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또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그런 익숙한 거에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두렵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한 섣불리 용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못하고 계속 그거를 그냥 방치해다 두고 똑같이 반복을 하니까 그게 계속 쌓이는 거죠. 쌓이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내 몸에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할 때는 뭐 크게 큰 거를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사소한 거를 바꾸면서 조금씩 가끔씩 그런 힘든 것이 왔을 때,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게, 가장 많은 행복을 느끼는 그런 행동들 중에 하나가 여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추천을 해요.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그런 행복하고 싶다면 여행을 떠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거다,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방황을 하게 되거나 그럴 때 여행을 많이 추천하는데, 그러한 이유는 그런 행복의 기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추천하는 거예요. 일단 여행을 가면요, 일단 많이 걷잖아요. 여러 군데 이제 구경하고 돌아다니냐고. 그래서 걷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체를 움직이니까, 그래서 운동도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걷는 거, 그 다음에 먹는 즐거움, 정말 크죠. 먹는 즐거움.
새로운 곳에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남이 해주는 음식을 먹는 거 그런 즐거움이 크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 그리고 말을 하잖아요. 혼자 가도 새로운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뭐 길을 묻든지 뭐 하든지 어떤 새로운 사람하고 새로운 관계를 그런 맺잖아요. 유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잠깐씩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그리고 뭐 친구랑 가면 가족이나 친구랑 가면 또 거기서 새로운 주제로 항상 똑같은 말이 아니고 이게 환경이 바뀌면 주제도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말하는 즐거움. 그 다음에 이런 여행이 놀러 가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런 업무를 하고 뭘 일을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놀러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노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쓰는 즐거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좋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행을 뭐 멀리 갈 거는 간다고 하면 되게 막 시간도 내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가볍게 시작을 하는 거죠. 당일치기로. 주부여도 괜찮고, 주부면 아이들 걱정 많이 하잖아요. 할 때는 이제 아이가 뭐 어린이집 가거나 아니면 뭐 학교를 가거나 그러면 보내면서 같이 나와서 보내고 나 이제 놀러 가는 거죠. 여행을 가는 거죠. 가까운 뭐 공원을 그런 뭐 여기서 1시간 거리, 집에서 1시간 거리를 가서 구경을 해도 되고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한 두세 시간, 세네 시간 되는 거리에 가서 구경하고 저녁 때 들어오는 거죠. 당일치기로 갔다 와도 되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뭐 1박 2일, 2박 3일로 여행을 갔다 오는 것도 좋고요. 그러한 식으로 변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주 작게 나 여행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일정상 뭐 생활하고 살림하고 일 다니고 정신없어서 그럴 틈도 없고 체력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럴 때는 내 잠자리를 바꾸는 것도 그런 변화라고 해요. 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니면 그런 생활 패턴 있죠. 나는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하고 그다음에 뭐 청소를 하고 아침 준비를 해. 그러면은 그걸 바꾸는 거죠. 순서를 바꾸면서 그런 변화를 주는 거야. 내 생활에. 그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조금씩은 가끔씩은 그런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런 변화에 신경 쓰느라고 다른 거에 조금 고민거리나 그런 거에 조금 덜 신경 쓰게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기분 전환도 되고 또 생활의 활력도 생겨요. 그런 변화들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조금 그런 변화로 주는 거죠. 좋아하는 일을 변화로 주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봄이 되면 기분이 약간 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약간 업이 돼요. 그래서 왠지 일하기도 싫고 놀러 가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집안일도 싫고 회사 일도 싫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을 좋아하니까 꽃 보러 가고 이제 산책하고 그런 걸 좋아하니까 화훼단지 있죠. 근교에 있는 조금 한 1시간, 2시간 가면 이렇게 커다란 화훼단지 많이 있잖아요. 뭐 30분만 가도 있는 데도 있고 그런 화훼단지 커다랗게 있는 데를 가요. 하우스 단지 여러 단지 있는 커다란 데를. 그래서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 산책 삼아서 운동 삼아서 꽃 구경도 하고 이쁘면 또 조그만 거 하나 몇천 원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사오고 그러면서 이제 기분 전환하고 이제 새로 집안 분위기도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 꽃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꽃 싫어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꽃으로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하고 변화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나 투자 비용이나 그런 거를 제한을 이제 그 선에서만 내 변화를 주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를. 그러면서 그런 활력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변화를 조금씩 주는 게 나중에 내가 어떤 생활에 안 좋은 변화가 왔을 때, 그러니까 힘든 일이 왔을 때 그때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줘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변화가 생기면 좋은 변화는 정말 좋은 변화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뭐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 좋은 변화가 왔을 때, 내가 원치 않는 변화가 왔을 때가 있잖아요. 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거나 명예퇴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명예퇴직을 당했을 때나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일로 뭐 내가 이런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가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내 변화의 큰 그 생활에서 큰 틀이 바뀔 때 그러한 것들이 왔을 때는 정말 충격적인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참 그 상황을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시간도 많이 그런 걸리고 그런 거에서 빠져나올 때. 근데 그런 거에서 조금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게 내 생활에 자꾸 이렇게 조금 하는 변화를 자꾸 줘버릇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변화들이 왔을 때 조금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생겼을 때 내 자신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상황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변화가 왔을 때, 원치 않는 변화가 왔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그러니까, 뭐, 실패를 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뭐, 요즘에는 무료로 강연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무료로 배울 수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배워서 보완을 해서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거기서 그리고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를 따져서 좀 더 보완을 해서 하면 더 성공할 수 있겠다 하면 그걸 또 보완하는 그런 일에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고 또 명예퇴직을 당했다면 그거에서 새로운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살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지 뭐 배워도 되고요. 그리고 그걸로 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다시 직장 생활을 했다면 내 사업을 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연관된 일을 해서 아니면 새로운 걸 배워서 또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 수도 있는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또 힘들어서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면 여행을 통해서 여행을 하고 힐링을 한 다음에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찾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나는 뭘 가지고 있지? 내 외모나 아니면 내 능력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자세히 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살림을 하고 가정주부도 그렇고 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매번 일상적인 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맨날 익숙한 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그거를 알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변화를 줘야 되는 그 타이밍이 왔다면 내가 지금 뭘 잘하고 있는지 나한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내 능력이 뭐가 있는지를 자세히 보는데 그런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던 것만 해서 그 외적인 거를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많거든요. 계속 반복이잖아요. 똑같은 일이.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그런 다른 일을 했을 때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의외로 이거보다 그동안 해왔던 일보다 더 잘하는 일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을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 자신의 능력을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런 능력을 찾는데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삶을 살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그런 안 좋은 변화가 왔을 때 너무 힘들죠.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불안감이 제일 크겠죠. 그런데 그러한 거에 매여서 자신을 가두지 마시고요. 그러한 변화들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예요. 내가 새롭게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기회로 잡아서 그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새로운 삶을 또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자기 자신을 그런 억압에서 가두지 말라고 해요. 내가 내 자신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틀을 만들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 안에 틀 안에서 가두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떤 때는 조금 에라 모르겠다고 좀 널브러져 있어도 되고 또 어떨 때는 그러한 안 하던 그냥 힘들면 힘들고 울 때는 힘들어서 슬퍼서 눈물이 날 때는 그냥 엉엉 울면서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우는 것이 그러니까 가끔씩 우는 거는 좋다고 해요. 눈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왜냐면 이런 너무 억지로 안 울고 참아내려고 하고 너무 그러면 이 눈에서도 눈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힘들고 지치고 정말 엉엉 울고 싶다면 그때는 정말 엉엉 울어서 울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건강에도 좋고 눈 건강에도 좋고.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고 눈물이 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우세요. 참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던 감정도 해소해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드라마를 보면서 운다는 것은 그만큼 공감이 많이 된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내 내면에 그런 차있던 것이 그런 대리만족 아니면 대신 그걸 통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그 배우들이 드라마 속에서 그런 연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 되고 거기서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울어주는 것도 내 정신적 건강에도 좋고 눈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가끔씩은 일부러라도 내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원치 않는 변화가 왔을 때도 거기 그런 변화의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할 수 있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한 가능성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 안에서 내 시야를 요만큼의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그거 안에서만 가둬놓지 마시고요. 시야를 정말 이렇게 넓게 360도 넓게 다 펼쳐놓는다고 해야 되나요? 펼쳐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나의 능력이 무엇이 있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변화가 원치 않는 변화가 생겼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해야지만 내가 어떤 거를 새롭게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어떤 생각이나 선택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변화를 줄 때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몸이 안 좋거나 건강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이런 생각들이. 왜냐하면 불안하고 두려움하고 그리고 힘든 게 뭐든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에너지나 열정이나 그런 것들이 바닥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열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몸을 자꾸 움직이면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요. 몸을 움직이면.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내가 체력적으로 튼튼해야지, 건강해야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할 때도 그렇고, 에너지를 소모를 하잖아요. 고민을 하더라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쓰시려면 일단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잘 하셔야 되고, 꾸준히 매일 하셔야 되고,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웃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웃으려고 노력하고 하면 그게 자꾸 웃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분이 약간 업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즐겁지 않아도 그래, 아이 웃자, 웃으면서 생활하자, 그렇게 하면 힘이 생겨요. 요만큼의 힘이라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웃으려고 노력하고, 뭐 TV를 보더라도 요 좀 유쾌한 걸 보시는 게 좋아요. 유쾌한 걸 보고, 또 음악도 신나는 거 듣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자꾸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러면서 긍정의 말도 나한테 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긍정적인 학원, 그게 참 좋거든요. 그게 나 자신의 힘도 되지만 그런 내 미래를, 불안한 그런 거를 많이 떨쳐줘요. 불안감을.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학원, 그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내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이 변화가 나중을 생각했을 때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제2의 인생을 더 화려하게 살 수도 있고, 내가 몰랐던 나의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왔을 때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 틀 안에서 너무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왔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던 거, 아니면 내가 조그만 그런 생활 속에서 변화를 조금씩 주면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나의 작은 즐거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뭐를 할 수 있지? 내가 이거 말고 또 잘하는 게 뭐가 있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런 새로운 도전도 해볼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즐겁게 생활하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